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관관두체 개론 과목을 맡은 권민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관관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관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과거에 있는 산업에서 이제 실제 미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죠. 현재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 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도입이 되면서 물론 이제 단일 소자 예전에는 이제 기계 큰 형태 벌크 형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이 굉장히 컸지만 최근에는 전자 산업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그러면 광 센서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만약에 사야겠다 오늘 내일 내가 자동차를 주문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서 뭐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부모님들 자동차도 계시고 뭐 새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엔진이 출력이 높은 거 출력이 뭐 스포츠카만큼 높은 걸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러 갈 때 그죠? 뭐 200km, 300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은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 정해지겠지만 뭐 SUV냐 뭐 그냥 컴팩트카냐 승용차냐 이런 것들은 정해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는 뭐 성능이 엄청 좋은 거 내연기관 엔진이 엄청 좋은 거 이런 걸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 편의장치가 얼마만큼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얘가 자율주행, 내가 뭐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뭐 그런 때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차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상대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옆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가 있냐,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추돌 방지, 만약에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내 차가 쓸 수 있는 그런 추돌 방지 시스템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거고 주차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차 같은 거 할 때 센서, 뭐 측면 센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냐, 옆에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측면 센서들이 존재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센서 것들이 이제 발전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 센서들은 어떤 센서들이 들어갈 거냐? 기본적으로는 광 기반의 센서들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것들, 그죠? 빛을 멀리 보내서 다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앞차와 뒷차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들 옆에 뭐 차가 있냐 없냐는 광학계로 해서 이 카메라로 이제 판단하는 CCD나 CMOS 같은 것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측면 센서 같은 것들로 거리 센서, 초음파 센서나 아니면 변위 센서 이런 것들로 측정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광 센서들이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광 반도체 기반의 센서들. 물론 또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봤을 때 가스 레이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가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 그냥 고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큰 뭐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는 쓰지만 기존에 뭐 그냥 그 일반적인 전자제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광 기반의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실리콘 반도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리콘 기반의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실리콘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번 학기 여러분들 뭐 배울 거냐? 뭐 되게 궁금하죠?
광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 방금 센서 같은 거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하냐? 그러면 광반도체의 가장 큰 거는 발광하고 수광입니다. 그죠? 발광에서는 이제 LED나 LD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수광에서는 태양전지나 PD, 포토다이오드 이걸 배우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뭐 CCD나 CMOS 센서 이런 것들도 배우려고 하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얘네들 조합한 디스플레이, 이것만 봐도 지금 봤을 때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발광 수광 소자, 그다음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 쪽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연결해 보면 한국의 거의 기간 산업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중요한 산업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강 신청을 잘 했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거의 한 50%에서 50% 이상이 거의 뭐 3, 40%의 시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 뭐 그런 쪽, 아니면 뭐 반도체, 아니면 셀루폰, 이런 것들의 그런 매출이 뭐 거의 뭐 한국의 다른 기업들을 합친 것만큼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반도체가 이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광반도체 개론, 반도체 광막광학, 반도체 공정.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2학기에 신청했던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반도체 개론에서는 발광소자랑 수광소자의 광반도체 개념을 이해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발광이나 수광소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빛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소자들을 주로 다룰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단계 지나가게 되면 다음 학기에서는 실리콘 반도체, 실제 뭐 도핑이라고 PNP, NPN, 트랜지스터, 모스펫,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할 거냐, 왜 어떤 원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냐, 정기적인 특성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왜 증폭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반도체 개론, 반도체 광막광학 이 두 가지를 들으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뭐 배울 거냐면 실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실제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CPU라든지 뭐 GPU라든지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 있는 LED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냐. 그죠? 그러니까 기판,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돌덩이처럼 약간 세라믹 계열의 이런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낼 거냐, 구현해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광반도체 개론, 반도체 광목광학, 반도체 공정 이 세 과목이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반도체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씩 서포트를 받고 있지만 핵심 과목은 이 세 가지 과목이다. 이 과목은 이제 교수님이 다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순서대로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4차 산업하고 이제 광융복합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파이, 뭐 라이다, HR 이쪽이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AI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보게 되면 AR, VR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라이다는 실제적으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인데, 실제로 아까 방금도 많이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한데, 어떤 센서가 필요하냐? 광 센서, 뭐 적외선 기반의 거리 센서들이 필요하고, 걔네들의 빛을 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레이저가 어떤 물질을 맞고 다시 돌아오는 그 속도나 시간을 재가지고 실제 거리를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레이저도 있어야 돼, 레이저 다이오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걔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소자, 포토 다이오드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는 광반도체가 필요할 거다. 라이파이, 뭐 이건 빛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명 기반의 그런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 여러분들 껐다 켰다 할 때 1초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LED 같은 경우에는 나노세컨드 레벨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우리가 넣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앞차와 뒤차가 뭐 신호를 보내거나 신호등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정보를 보내주거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명기구에서 빛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뭐 HUD 이런 것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그다음에 AR, VR 이런 것들 데이터 용량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AI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메모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통신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통신할 때 광통신이 들어가니까 광통신도 마찬가지로 빛을 많이 보내줘야 되고 걔네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처리 용량이 높아지면서 뭐 공간은 작고 처리 용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소자, 더 소형 소자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광의료 이런 것들 알죠? 마이크로 LED 뭐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 얼굴 마스크 뭐 이런 거죠. 최근에 의료 쪽 분야에서 빛을 가지고 그런 치료 아니면 미용기기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니면 빛을 가지고 치료한다. 여러분들 뭐 빛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 피부 같은 거에 상처 나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뭐죠? 태우잖아요. 그런 것들도 광의료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점을 이렇게 뺀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 같은 것들을 치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 LED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조여준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광미용.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기존에 있는 조명이 백열등이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단색광의 빛만 그러니까 백색, 완전 하얀색만이나 노란색 형태의 빛만 내는데 LED가 되면서 다양한 색깔이 가능해졌잖아요. 빨간색, 빨주노초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가능했다는 거는 단파장의 빛을 얼굴에다 쪼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면 피부에다 할 수 있어 치료기기 이런 쪽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조명, 뭐 센서, 그다음에 전력 감시 뭐 이런 것도, 뭐 한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 전기사 따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보내주거나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분배시켜 주는 거잖아요. 많이 쓰는 데는 더 많이 보내주고 적게 쓰는 데는 더 조금 보내주고.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걔네들의 전력이 잘 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한전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걔네들의 그 위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거를 광 기반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광 반도체 아니면 광 기술 이런 것들 잘 배워놓으면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좀 밝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너무 뭐 벌크하고 큰 거고 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나노 스케일이 점점 작은 스케일에서 아니면 더 작은 초소형 아니면 웨어러블 뭐 이런 형태로 가면서 광에 대한 중요성도, 광기술, 광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서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의 내용은 이제 반도체 기반의 발광 수광 소자를 배울 거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LED, LD, 그다음에 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그다음에 CCD, CMOS,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패키징 공정까지 배우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강의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평가는 여기 보면 출석 20%, 그다음에 과제 20%, 그다음에 중간 기말이 30%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학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수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험 내용이 광반도체 개론 같은 경우에는 개론 과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실제 이제 처음 배우기 좀 생소한 내용이기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론 위주로, 내용 위주로 아니면 설명 위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수업만 잘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낼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교수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학과의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광 내가 LED TV를 사야 된다. 예를 들어보죠. 아니면 LED 조명을 사야 된다. LED 조명으로 해볼까요? 기존에 내가 형광등을 쓰고 있었는데 집에서 봤더니 LED 조명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LED 조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한테 그러면 LED 조명으로 바꾸면 뭐가 좋지? 이렇게 물어보면 LED 조명은 어떠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LED로 바꾸면 효율이 이렇게 좋아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전력을 이렇게 줄인다거나 아니면 빛을 우리가 다단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빛을 이렇게 자유롭게 제어한다거나 이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OLED가 나왔는데 OLED가 화질도 좋고 왜 그런데 왜 좋냐?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학기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CD에 비해서 왜 OLED가 더 장점이 있냐? 그죠? CRT에 비해서 왜 LCD가 더 좋아졌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PDP는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면 좋은 강의, 좋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반도체 광원의 역량 정보는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정보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 보면 광반도체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보조 자료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좀씩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보면 정리해서 레포트 같은 것들을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자료를 찾다 보면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얘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된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교재는 여기 현대 반도체 광원의 기초라는 교재를 쓸 거고 교재를 먼저 소개해주면 교재는 이제 반도체 광원의 기초 원리, 반도체 발광 원리, 그다음에 광소자,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레이저, 그다음에 레이저들 뭐 광원의 공정 기술 패키징, 그다음에 광통신, 그다음에 LE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다양한 형태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반도체 광원이 왜 기존의 광원들을 대체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의 광원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광원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광원은 처음에 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밤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전이라고 생각하고 전기도 없었을 때 생각해보면 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등잔불, 화롯불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전기가 이제 나오면서 뭐 백열등, 형광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ED, 뭐 OLED, 그다음에 네온 사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죠. 아크 방전등, 메탈 할라이트 등, 가로등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냐 이런 것들 좀 이해해야지 앞으로 미래의 광원은 어떻게 바뀔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조명회사에 난 취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조명회사에 취업할 때 가장 핵심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높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 좋겠죠. 뭐 지금 여러분들 알겠지만 백열등 만드는 회사 없잖아요. 한국에는 이미 퇴출됐거든요. 그러면 그거 했던 업체에 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잘렸겠죠. 왜냐면 발광 원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완전 다르고. 반도체는 반도체 여러분들 이제 상황 이해 때 공정 배우면 알겠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하고 일반 그런 것들, 일반 제품을 만드는 일반 그런 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광원의 그런 핵심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광반도체 개론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 광반도체 개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광소자나 수광소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왜 그런 특성이 나타날 거고,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과거, 기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아니면 이제 대체하기 전에 있는 것들과 뭐가 다를 거냐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명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들이 제한됐었고, 어떤 것들은 없어졌고, 어떤 것들은 계속 발전했고, 앞으로는 뭐가 또 출시가 될 거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죠. 되게 뭐가 많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개론 내용이니까 뭐 원리를 뭐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이해해가면서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복잡한 원리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반도체 광학방학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는 3학년 2학기에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어, 들을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여기 보면은 이제 광자 하나만 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반도체하고 광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그러니까 뭐 갈륨 아세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그런 소재를 써야지 광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소재부터 되게 원리적으로 배웠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전체적인 발광 숫자나 소수광 숫자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반도체부터 수업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들어갈 거고, 그걸 토대로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이,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 기본이 되긴 할 건데, 책에 없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책이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모든 걸 이렇게 반영하진 않거든요. 그죠? 현재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반영하지 않으니까 자료들은 최근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강의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보조 자료 같은 것들도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잘 다운받아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